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제3장으로 나와 있는 계정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계정은 여러분이 페이스북 등을 하신 분들 아마 막 계정말 들었을 거예요. 개념은 같으면서 회계에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카운트 상명으로 AC라고 하는데, 계정은 자, 거래에 대해서 자, 간단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미리 사전에 정해 놓은 계산 단위를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정해 놓은 계산 단위를 계정으로서 저는 단순하게 문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래를 기록하려고 미리 정해놓은 문구의 의미를 계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문구의 자, 이 계산 단위의 고유명칭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겠다. 계정 과목.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계정 과목의 이용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시험적으로, 하지만 회계원리 공부할 때 중요한 계정 과목 숙지는 필수적입니다. 고유 명칭. 이랬을 때 이 계정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이미 약식 T계정을 일반적으로 정리해봤죠. 그래서 우리 약식 T계정을 활용했을 때 왼쪽 변을 차변, 오른쪽 변을 대변으로 구분해 줬죠. 그래서 차변, 왼쪽 변을 차변, 오른쪽 변을 대변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니라 묵시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변, 대변을 구분해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랬을 때 왼쪽 변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 변을 대변이라고 그래서 원래 자, 영어식 표기로 한다면은 차변을 뎁톨, 대변을 크레디톨, 이렇게 차변, 대변을 구분하게 되는데 묵시적 약속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정을 우리가 자, 한번 분류 한번 해보죠. 계정을 한번. 자, 계정을 분류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 계정과 포괄손익 계산서 계정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재무상태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한 단위가 되고, 포괄손익 계산서 계정은 포괄손익 계산서를 작성한 미리 설정한 단위를 포괄손익 계산서 계정이라고 하겠다.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은 역시 자, 요소가 3부자니까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으로 구분이 되겠다. 포괄손익 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구분이 되겠죠. 계정을 AC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산계정은 자산을 기록하려고 미리 설정한 계산 단위, 부채를 기록으로 미리 설정한 단위, 자본계정은 자본을 기록으로 설정한 단위로서 자산계정, 자본계정, 부채계정을 묶어서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하겠다. 자, 그럼 이제 이 자산계정도 유동과 비유동 구분을 이해한다면 유동자산계정, 자산계정, 비유동자산 계정. 자, 부채도 자, 유동부채 계정, 비유동부채 계정으로 구분되겠다. 이럴 때 자산과 부채, 유동과 비유동 구분에 있어서
자,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자, 구분하면서 핵심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우리 전반에 공부했을 때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때 영업 주기 기준과 1년 기준을 염두에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됐거나 실현이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 또는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되는 자산을 우리 뭐라 했죠? 유동자산. 그래서 1년 기준과 영업 주기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 그럴 때 유동자산 계정하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산 계정 등 다양합니다. 비유동자산 하면은 자, 건물 계정 등 다양합니다. 유동부채 하면은 자, 매입, 채무 계정 등 다양하죠. 비유동부채 계정 하면은 사채 계정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에게 공부할 때 부채의 공부 이런 계정들을 하나씩 더 공부해 가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현금 자산을 기록하려고 설정한 단위, 건물 기록하려고 설정한 단위 등이었죠. 자, 다음에 자본 계정은 납입자본 계정, 이 잉여금 계정, 기타 자본 구성 요소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기타 구성 요소 계정이 있겠다. 이걸 재무상태표 계정의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문제는 자, CI 계정에 수익 계정 하면은 자, 매출액 계정, 기타 수익 계정 있겠다. 그래서 매출을 기록하려고 미리 설정한 단위, 나머지 수익 기록을 설정한 단위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이제는 비용 계정은 반드시 비용이 분류가 되어 있죠. 성격별 분류, 성격별하고 기능별로 자, 분류했을 때 성격별 하면은 종업원 급여를 기록하려고서는 종업원 급여 계정, 감가상각비 계정 등이, 기능별 하면은 자, 매출 원가 계정, 물류 원가, 관료가 계정 등 기능별로. 그래서 기능별 하면은 기하고 매서, 기매 이렇게 매시죠. 매기든 기매. 그래야 성격별하고 기능별의 구분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제가 계정을 많이 붙여놨는데 앞으로 보세요. A 계정이냐 B 계정이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정해놓은 계산 단위라고 했죠. 그럼 자, A 계정은 A를 계산하기 위해서, A를 정리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단위를 의미하겠다. B 계정은 B를 정리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단위 의미가 되니까 A 계정, B 계정 무슨 계정이 나오면 앞에 있는 계정 앞에 있는 A냐 B 이걸 파악하면 되겠다. A하고 B를 생각하면서. 왜 이걸 언급을 했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인이 아니라 우리 계정을 분류하면서 들어도 싫지 않는 실질 계정이 있고 명목 계정이 있습니다. 명목 계정이 있겠다. 그래서 실질 계정을 또는 실제 계정, 명목 계정을 또는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과 명목은 계정 앞에 실질이 있고 명목이 붙었잖아요. 그러므로 실질 계정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미리 묶어놓은 단위를 실질 계정이라고 하겠다. 뭐가? 실제로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묶어놓은 단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 계정은 리얼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재무상태표 계정과 일치한다. 자, 그럼 명목 계정은 실제로 가치가 존재하는 우리가 명목적 임시를 했죠. 명에서 실제로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나 명목적으로 허구적 가상적으로 존재한 것을 기록하려고 설정한 자리를 명목적으로 설정한 자리를 명목 계정으로서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 명목 계정은 포괄손익 계산서 계정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몇 번 나왔지만은 재무상태표 계정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실질 계정인 것은 아닌 건 이런 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실질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과 일치하고 명목 계정은 포괄손익 계산서 계정과 일치하더라. 자, 그래서 이 계정에 있어서 실질과 명목 계정의 또 중요성은 우리가 계정은 차변과 대변의 구분해서 기록하죠. 자, 계정은 그러기 때문에 계정의 잔액, 계정은 잔액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계정 잔액에 대해서 이월은 넘긴다는 의미죠. 이 이월할 수 있냐 없냐 그럴 때 실질 계정은 잔액이 이월이 되지만 명목 계정은 잔액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 계정하면 FB 일치한다. 자산 계정, 유동산에 현금이 있죠. 현금. 자, 그러면 오늘 쓰고 남은 현금은 내일 쓸 수가 있죠. 올해 쓰고 남은 현금은 내년에 쓸 수 있죠. 내년에 쓰고 남은 현금은 그 다음에 쓸 수 있죠. 자, 이런 의미로서 실질 계정은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쓰고 남은 금액을 현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계정을 우리가 실질 계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뭐 실질 계정의 잔액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영구 계정이라고도 합니다. 영구 계정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명목 계정 하면은 자, 종업원 급여가 있죠. 이번 달 급여는 이번 달로 끝나는 겁니다. 이번 달 급여를 다음 달로 넘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둬야지. 아니 다음 달 급여는 다음 달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 달을 넘기면 누가 자 영역 제공을 합니까? 돈도 안 주는데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자 임시적으로 그 명목적으로 손익을 산정하려고 명목적으로 설정을 명목 계정 또는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한 번 다시 이번 달 또는 오늘 쓰고 남은 현금은 내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급여는 이번 달로 끝나야 됩니다.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죠. 자, 그래서 자, 이 명목 계정과 저는 우리가 실질의 예를 들었을 때 현금하고 급여를 항상 바탕을 놓고 좀 이해해 주시면 구분이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명목 계정은 CI 계정과 일치, 실질 계정은 F 계정과 일치되는데 해결을 처음 접하면서 영어 때문에 그래, 말 때문에 뭐 실질 계정, 실제 계정, 명목 계정, 임시 계정 그 많이 계정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계정이 나와도 그 계정 앞에 붙어있는 A냐 B냐 이걸 염두에 놓고 확인하면 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우리가 계정을 분류함에 있어서 특수한 계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계정에 자 역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평가계입니다. 평가. 그러면 계정 앞에 평가 붙었죠? 또 해결류 공부하면서 평가 계정이 심상치 않게 나오게 되고 시험도 나오는데 제일 힘들어 하는데 평가 계정은 미리 설정한 계산 단위예요. 뭘? 평가하기에서 미리 설정한 단위를 평가 계정인데 평가는 특수 계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 평가 계정은 자산 계정도 아니고 부채 계정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평가 계정이다. 그래서 평가는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라는 말을
좀 풀어보면은 뭘 평가한다는 것은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정해놓은 계산 단위를 평가 계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늘리는 부가적, 가치를 줄이는 차감적. 그래서 자, 이 부가적은 플러스, 차가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평가 계정은 부가적 평가 계정과 차감적 평가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가적과 차감적. 물론 부가적을 가산적 말을 쓸 수 있겠죠. 플러스미니까. 그래서 평가 계정은 플러스 부가적 평가점과 차감적 평가점 구분이 된다는 거. 이 구분도 하면서 워낙 평가 계정을 차감적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평가 계정 하면은 자, 차감적 평가 계정만 했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가적 가치를 부여는 가치를 늘리고 가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가적 평가 계정 하면 대표적으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계정. 그죠?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계정. 자, 여기서 차금이란, 자, 우리 고유 명칭을 정할 때 너무 길어지니까 좀 줄임말입니다. 차금은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느낌에 그냥 무슨 차금이니까 차금은 차의 금액을 줄여서 차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을 하여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난 금액을 기록하려고 설정한 단위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계정이라고 하는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계정은 부가적 평가 계정이 된다. 이 사채 부가적 평가 계정이 되는 겁니다. 자, 사채 금액에 차감 가산하는 성질을 갖는 항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차감적 평가는 서로 대응적인 의미에서 사채, 할인, 발행, 자, 차금 계정이 있겠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역시 사채, 할인, 발행으로서 차이난 금액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자, 차감적 평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채 할증하고 사채 할인 발행이 있어서 물론 우리가 사채 자 계정 가서 사채에 가서 공부 많이 하겠죠. 할증 가름과 할인 발행 그랬을 때 부가적과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특히 차감적 평가 계정에는 세 개를 더 앞으로 기억하면서 대손 충당금 계정,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 계정 하나 더 쓰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계정 등 많이 있는데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 현재가치, 할인, 차금 계정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란 걸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되겠다. 대손 충당금 계정, 감가상각, 누계 계정, 현재가치, 할인, 차금 뭐 설명 더 하자면 채권에 대한 차감적 성질을 갖는 유형자산의 차감적 성질을 갖는 채권 채무의 차감적 성질을 갖는 평가 계정이 된다는 것. 평가. 그래서 평가 계정은 이런 항목들 앞으로 100% 나오는 자, 그런 계정 과목들의 회계 처리가 나오니까 그럴 때 평가 계정이라는 걸 바탕을 두면 좀 정리가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자, 통제 계정, 대조 계정, 혼합 계정, 계정 등 다양한 특수 계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 계정 앞에 통제냐, 대조냐, 혼합이냐, 그렇죠? 그럼 통제 계정은 말 그대로 통제하려고 미리 설정한 단위다 그 말이에요. 외상 거래처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 무수한 외상 거래처를 각각 다 개별적으로 쓰면 너무 계정이 많으니까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을 통제 계정으로서 외상 매출금 계정과 외상 매입금 계정은 통제 계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조 계정은 서로 맞대서 기록한 계정이죠. 대조니까. 그래서 대조 계정은 비망 잊지 않도록 자, 이토록 미리 설정한 단위 의미를 대조 계정으로서 차변과 대변의 성질된 항목을 기록해냈다가 동시에 없애버리는 계정을 대조 계정으로서 이 대조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시용 판매, 시용 매출이 있거든요. 일단 서버라고 보내는 거래가 있습니다. 나 일단 서버로 보냈으니까 좋으면 사라는 거죠. 그런 거래에 있어서 자, 써본 사람이 괜찮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우리가 판 것이 되는 거예요. 서버라고 보낼 때 파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서버라고 보냈는데 상품을 그걸 기록을 안 해두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잊지 않도록 차변에 시송품, 대변에 시송가매출이라는 과목으로 기록해놨다가 의사표시를 받으면 바로 없애버리는 상계에서 없애버리는 계정을 대조 계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대조 계정은 재무제표에 반영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합 계정은 혼합이잖아요. 혼합은 하나의 계정에 둘 이상의 성격을 지닌 계정을 혼합 계정이라고 하게 돼서 상품 계정, 혼합 계정, 당좌 계정 등 혼합 계정이 나오게 될 텐데 혼합 계정이면 계정 앞에 혼합이잖아. 혼합은 하나의 계정에 둘 이상의 성격을 갖는 계정을 혼합 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도 특수한 계정이 있지만 저는 가장 강조하는 건 평가 계정. 평가 계정은 공부할 때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정리 좀 잘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정을 봤다면 이런 계정에 이제 이렇게 많은 계정들을 계정에 기입을 하는데 그 계정 기입의 방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계정 기입 방법. 자, 그러면 이런 자산 계정에 부채인 자본 계정에 기입을 할 때 어떻게 기입을 하냐? 계정은 차변과 대변에 구분해서 기입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 계정 기입 방법은 자, 설명 전에 거래 판로서를 바탕을 두자. 그러면 쉬워져요. 그 말은 자산 계정은 증가하면 차변에, 감소하면 대변에. 그러면 우리가 거래 판로서죠. 차변 요소는 자산 증가잖아요. 대변 요소는 자산 감소죠. 그걸 활용해라 그 말이요. 독자 만들어 놓은 걸. 그래서 계정기 방법에 있어서 자, 대표적으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비용 계정, 수익 계정이 있겠다. 자, 그럴 때 자산 계정에 기입을 할 때 자산 계정의 증가하면 자변에, 감소하면 대변에 기입을 하자.
이걸 계정기 방법이라고 한다. 자산 계정 집에 들어갈 때 증가면 차변에 들어가고 감소면 대변에 들어가자. 여러분, 자, 왼쪽과 오른쪽 차변 대변에 잘 들어가야지 잘못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래서 자산 계정에 증가면 차변에 들어가고 감소면 대변에 들어간다. 근데 부채 계정에는 얘는 증가하면 대변에 들어가고 감소하면 차변에 들어간다. 자본 계정에 기입을 할 때 증가하면 대변에 감소하면 차변에 기입을 해야 된다. 비용 계정에 발생을 하면 차변에 기입을 하고 수익 계정에 발생을 하면 대변에 기입한다. 만약에 비용이 소멸한 경우라면 대변에 기입을 하고 수익이 소멸한 경우라면 차변에 기입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 계정을 정리할 때 자산 계정은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니까 이걸 좀 보기 좋도록 계속 인지시키기 위해서 증가 쪽인 차변 쪽 위에다가 플러스, 대변 쪽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면서 확인시킬 것이다. 어차피 거래는 증감 변화를 일으키니까 늘든지 줄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기록하는 게 북이 아니에요? 핵이죠? 그래서 증감 변에서 증가 감소를 좀 인지시키기 위해서 자산 계정은 플러스는 차변, 마이너스는 대변이죠? 증가 감소. 그럼 부채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다. 차변이 감소, 대변이 증가. 자본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다. 플러스. 자, 비용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다. 플러스는 증가, 마이너스는 감소. 앞으로 무수히 많이 이렇게 기록해 나갈 것이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계정은, 자산 계정은 증가와 감소를 차대변에 구분해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정은 잔액이란 게 있다. 잔액이란 게 존재할 수가 있겠다. 잔액. 그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남은 금액이죠. 그럼 남은 금액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자, 증가 쪽이 감소 쪽보다 클 경우에 잔액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 계정은 차변에 잔액이 존재하겠죠? 감소 금액이 증가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 자산 계정은 차변에, 그럼 부채 계정은 증가 쪽인 대변에 잔액이 존재할 것이고 자본 계정도 대변에 잔액이 존재할 것이다. 비용 계정은 차변에 잔액이 존재하겠죠. 수익 계정은 대변에 잔액이 존재하겠다. 그 말이. 그래서 이 계정의 잔액은 자, 자산 계정은 차변에, 부채 자본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잔액이 남죠. 근데 그 남는 쪽 위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니까 잔액은 플러스 쪽에 잔액이 존재한다. 자산은 차변에, 부채 자본은 플러스가 대변이죠. 대변. 비용은 플러스가 차변이죠. 수익은 플러스가 대변이죠. 이것도 기출 유형이에요. 계정 잔액이 다른 하나는 그러면 계정 과목을 물어볼 때는 계정 잔액을 통해서도 확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계정 잔액을 하는데 왜 지금 잔액을 확인해 봤냐. 자, 차변에 남는 잔액을 차변에 기록을 했다. 차변에 이게 자산이었다. 잔액. 자, 대변에 남는 자, 것을 대변에 기록을 했다. 대변에 형이 부채다. 부채. 대변에 남는 자, 잔액을 자, 대변에 기록했다. 이게 자본이다. 자본. 그래서
자산 잔액과 부채 자본의 잔액을 하나의 계정에 기입했죠. 이런 계정을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산부자였죠.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에 산부자를 두면서 거래 판로소를 정리할 때 자산부자 쪽이 증가다. 증가. 바로 또 연계되죠?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이잖아. 그 증가 쪽에 남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미서 재무제표 산부자니까 이걸 바로 또 활용하면은 거래 판로소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면 아무것도 안 돼. 사실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제는 비용수익. 자, 차변에 남는 비용을 차변에. 자, 대변에 남는 것. 자, 그래서 수익. 그래서 비용과 수익을 기록해놨죠? 이런 게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 된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은 비용과 수익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일치할 수 있지만은 항상 번전되는 거 아니니까 수익이 클 수도 있고 비용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을 묶어서 상을 CI 계정이었죠. 그래서 비수를 꽂는다. 이렇게 정리해서 산부자 비수 이런 관계에 따라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정기 방법 잡았어요. 아, 자산 계정에는 증가면 차변, 감소면 대변 잘 알아. 그런데 이걸 앞으로 공부할 때 왜 대단히 중요시했냐? 공부해 갈 때 이걸 계속 활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산 계정하면 현금이 있잖아. 그럼 자, 이 자산 계정 기입 내용은 뭐 현금이든 건물이든 유동이든 비유동이든 자산 계정의 기입 방법은 똑같다. 그 말이. 특정 계정만 기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산으로 묶은 자산으로 기록을 설정한 단위라면 기입이 똑같아. 그래서 자, 역시 많이 활용하는 중에 하나가 여기서 상품이에요. 그러면 상품 계정은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그러면 자산 계정이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러면은 이 상품 계정에 차변에 기입을 했다. 그럼 차변에 기입을 하면은 증가 금액입니까? 감소 금액입니까? 당연하죠? 자산이니까 상품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입한다. 그 말이야. 그럼 상품이 증가하는데 왜 증가하냐? 상품을 뭐 했으니까? 구입, 매입하면 상품을 구매하고 구입을 하면 차변에 기입을 하게 된다. 상품 계정에 기입을 할 때. 자, 그러면 상품을 계정에 대변에 기입을 했다. 그럼 대변에 기입은 상품을 판매. 상품을 판매하면 대변에 기입은. 그럼 보세요. 상품 사오면 늘고 상품 팔면 줄잖아. 왜 없습니다. 상품 계정 기입할 때 상품이 늘면 차변에, 상품이 줄면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서 기억하면 될 것을 나중에 상품 계정 공부할 때 차변은 매입의 구입액이요, 대변은 매출 금액이요. 이런 걸 아무 논리 없이 막 머릿속에 주려고 그러니까 시간만 더디지 이런 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산 계정 예를 들어서 항상 어떤 자산 계정은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에 기입을 하게 된다. 자, 한번 이제 보세요. 또 한번 부채 한번 봐보자. 부채. 그러면 쉬운. 만약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계정은 부채죠. 마이너스 플러스죠. 자, 그러면 단기 차입금의 대변. 증가하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의 부채가 늘었죠. 그럼 부채가 늘면 대변이다.
왜 부채가 늘었냐? 자, 돈을 빌려서 차입을 하면 부채가 늘어야죠. 차입하면 대변에 기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기입을 했다. 차변에. 그럼 단기 차입금이 감소했죠. 왜 감소냐? 단기 차입금 빚을 상환했다. 그 말이야. 갚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감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회계원리를 접하면서 이 정도 우리가 빚을 내냐, 빚을 갚냐. 빚을 내면 당연히 빚이 늘고, 빚을 갚으면 빚이 줄지. 그런 거 모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상품을 팔면 상품 줄고, 상품 사면 상품 늘은 거, 이거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걸 활용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계정의 차변에 뭘 기입하냐, 그것만 따지니까 정말 계정도 많이 나와서 기입도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한번 언급한 거죠. 자, 하나 더 봅시다. 4번. 제가 자본 계정에 있어서, 자, 마이너스 플러스다. 자본은, 자, 감수중과. 그러면 자본 계정이 대변에 기입했다. 그럼 자본이 증가한 경우다. 그랬어요? 뭐 자본이 증가한 경우는, 자, 증자. 자본이 늘어나면 증자는 대변이 된다. 자본 늘었으니까. 자, 그럼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들면 자변이 되겠다. 감자는. 그래서 재산법 문제를 정리해 드릴 때도 증자는 대변, 감자는 차변 의미를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늘고 자본이 주는 거다. 의미상으로. 그랬을 때 자본 계정에는 대변은 증가, 차변은 감소. 왜 없다. 그래서 각 개별 계정 확인 한번 해봤죠. 그래서 계정기 방법은 제가 시작부터 강조 많이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공부해 가니까 자산계정, 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계정 기입은 바탕 거래 판로소를 바탕을 두고 활용이 편하죠. 3부자 비수를 바탕 두는 게 된다고 그랬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는 이런 계정이 다 기입을 했어. 그럴 때 이 자산 계정에 차변과 차변,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반드시 일치한다. 이걸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차평균 원리는 차변에 기록한 금액의 합하고 대변에 기록한 합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게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정, 이 내용은 많은 내용을 정리했지만 계정기 방법의 핵심을 두고 평가 계정이 좀, 자, 우리가 특수한 계정 좀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이제 다음 단은 분기, 정기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